그 다음 17번째는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서에서 뭐냐 하면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내가 틀린 것을 찾아라 이랍니다. 틀린 것 역시 뭐예요? 이것도 법에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근골격 질환 예방과 관련한 노사 간 의견이 서로 생각이 틀리고 말이 틀린다. 이견이 없는 근로자, 이견이 없는 80명이 이견이 없으면요. 인원수도 해당되지 않아요. 이견이 있을 경우에 정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연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근골격 질환자가 5명 발생한 경우는 통상 10명 발생하거나 또는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5명이 발생이 되는데 근골격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여기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나 있는 경우에 하는 거고요. 있는 경우에 또 뭐냐 이거는 반드시 퍼센트로 하는 거 퍼센트로. 그 퍼센트로 하는데 여기 해놨을 거예요. 근로자 수에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서 10%는 하는 거지 이견이 없으면 할 필요 없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요 근골격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대해 몇 년마다 유의조사를 하냐 그러면 3년. 요 3년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근골격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kg이 되겠죠.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해 작업장 주변에 항상 뭘 해야 하면 안내 표시를 해야 돼요. 근골격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할 때는 작업 관련된 근골격 질환의 징후와 증상 유무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설을 보면요. 근골격 부담 작업은 근골격 질환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자가 얼마냐면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수 퍼센트로 나타나야지 맹수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요게 우리 문제 틀린 건 근골격 질환 예방과 노사 간 이견이 추석되는 사업장 고용노동 문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을 경우 없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사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인간공학, 산업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동 분야 전문가 지도 조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22조 근골격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 시행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18번째입니다. 18번은요. 근골격계 질환을 평가하는 방법이죠. 평가하는 방법. 근골격 질환 예방을 평가하는 방법은요. 근골격 질환 예방을 유해요인 평가의 방법을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을 골라내는 거예요. 레바라고 그래요. 레바는 손으로 물체를 잡을 때 손잡이의 조건을 평가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NLE는 이는요. LI는 클수록 안전한 작업이 클수록 아니고 작을수록 안전한 작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바는 보행 동작을 평가한다고 레바는요. A 그룹과 B 그룹을 사실 구분해요. 주로 이제 레바의 A 그룹은 뭘 구분하냐 하면 사실은 그 레바의 A 그룹은 제가 보고 하는데 이게 주로 이제 A 그룹은요. 목이라든지 상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이라든지 상체라든지 다리를 이렇게 하는 거고 B 그룹은 뭘 하냐 하면 상완이라든지 전완이라든지 또는 손목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손목 평가. 그 다음에 NLE는요, NLE는 중량물의 수평거리가 아니고 수직거리를 평가에 반응하는 거고요. WAS는요, 팔꿈치 각도를 하는 게 아니고 팔의 각도를 나타내는 팔의 각도. 그러니까 팔꿈치가 아니고 팔의 각도로서 양팔을 한다든지 양팔 각도를 나타낼 때도 이걸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양팔을 아래로 내린다든지 또는 양팔을 어깨 위로 한다든지 또는 양팔을 위로 모두 올린 자세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와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근골격 질환 한마디로 뭐하냐. 근골격 질환이라는 것은 무리한 힘을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날카로운 명과 시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돼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애를 총칙하는 거죠. 그래서 근골격 질환은요. 요통과 수근관중 후군이라든지 근염,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든지 경추자세 증후군 등으로 표현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근골격 질환. 그래서 근골격 질환은 신경,
힘줄, 그렇게 힘줄을 가지고 근이라 그래요. 근육, 육이라고 골격, 빼골자를 씁니다. 그래서 신경, 힘줄, 근육의 구조에 생긴 모든 질환을 가지고 우리는 근골격 질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근골격 질환은요, 조사하는 방법 또는 평가하는 방법은 왓슨은요, 주로 작업 자세, 상지와 하지로 인한 작업 부활 평가, 중량물 사용도를 고려하고, 룰라는요, 작업 자세, 상지에 초점, 근육 부활 평가하고, 레바는 하지에 초점을 주되 근골격 부담 작업의 유해 요인 조사에 시 작업 분석 평가도 가장 적절해요. 손잡이 조건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레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바는 반복성, 정적자, 힘, 작업 장소, 연속 작업 시간이에요. JSR과 C라 근데 이거는 병리학 기초, 정량적인 평가 방법. 이 내용은 우리 교재 224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째입니다. 19번째는요, 청력이에요. 사람은요,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성인이나 느끼는 소리의 크기를 통상은 기본이고 1000Hz 수업에서 80dB의 소리는 60대 소리에 비해 얼마나 더 크게 들리냐. 이거는 4배가 크게 들리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리를 비교해야 돼요. 소음은요, 라디우스의 정의에서 소음이라는 자체는 라디오의 정의에 의해서 음량을 나타내는 거. 사람이 실제 느낀 음의 크기를 평가하는 지수를 가지고 소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음 지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00Hz, 여기 1000Hz는요, 순수한 음의 세기를 레벨을 나타내는데 40dB의 음역 크기를 1손으로, 40dB는요, 바로 손으로 나타내면 1손이다. 이걸 잘 알아두시고요. 폰은요, 라우드니스예요. 봐요. 레벨을 말하는데 이거는 폰은 음량수를 나타내고 손은 음량을 나타내요. 그렇다면 감각적인 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인데 여기서 1000Hz 순음의 크기는 1000Hz 순음의 세기 레벨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잘 봐야 돼요. 1000Hz에서 음량 그 압력 수준 또는 음호 수준은 기준하여 등간 곡선을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공식. 그러니까 1소는요, 항상 2승에 2에 10의 폼 마이너스 40이 식이에요. 이게 기본 식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하면 80이거든. 80이 얘가 기본 식이 얼마냐? 80이었으니까 소는 2소는데 반드시 10분의 80 빼기 40이 승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요걸 계산하니까 얼마냐? 요게 바로 16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16이 되는 기본은. 그러면 나온 것은 다시 소는 2소일 때 10분의 얼마? 60이니까 60분의 40이 되는 거죠. 요걸 계산하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래 어떻게 4분의 바로 뭐 요거지 16분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 이렇게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번째입니다. 20번째는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무슨 공사냐 하면 공사, 이거는 공사니까 제조업이 아니고 엄격하게 하면 건설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건설공사를 모두 고른 것은 내가 지상 높이가 25m인 건축물이 아니고 31m니까 틀렸어요. 연면적이 2만 제곱미터가 아니고 요것도 역시 3만 제곱미터 틀렸어요. 연면적이 6천 제곱미터 판매시설이라는 거, 이거는 뭐 얼마부터 시작돼? 5천부터 시작되는, 맞아요. 5천보다 크죠? 깊이가 12m 이상인 굴처 10m부터 적용하는, 맞아요. 그럼 맞는 것은 딕과 리을이에요. 그 딕과 리을에서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유해위험 방지대책 건설공사는 크게 6가지로 분류하는데 역시 면접시험에 잘 묻는데 특히 건설안전공학을 전공하신 분에게도 묻고 기계, 화학, 전기에도 잘 묻는 질문. 가장 많은 질문이 건설안전공학 하시는 분 잘 묻습니다. 그럼 건축물의 시설 등의 건설이나 개조 또는 해체공사는 어떠냐? 지상 높이 얼마?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에 적용해요.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또는 연면적이 5,000m 이상인 시설로서 문화,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 다음 판매시설, 이제 나왔죠? 판매시설은 바로 5천이 아니고 6천이 해당되지. 판매시설, 운수시설도 유해위험 방지 제출 대상 건설공사, 고속철도 역사 및 집배성실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 냉장, 창고 시설 모두가 다 유해 위험 방지 제출 대상 건설공사 중에서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입니다. 그 다음 연면적이 5,000제곱 이상이요.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단열공사도 당연히 제출할 건설공사고요. 최대 지강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은 교량이잖아, 교량. 교량 이런 상판에 이래 있다면 여기 이제 이거 가지고 뭐라 그래, 이제. 기둥을 세운다, 기둥. 기둥은요, 기둥과 기둥의 중심에서 이 거리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라 하면 지강거리라 그래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의 거리가 아니고 기둥의 중심에서 중심거리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지강거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교량이라고 하는데 요새 보면 뭐 다리 건설 등의 공사 이렇게 하는 것이 현행법 이름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 용수전용 댐, 지방 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 그 다음에 깊이가 10m 이상 골차공. 그러니까 깊이가 12m 이상이 여기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역시 우리가 산업안전본부 시행령에도 나왔고 법규 과목으로도 잘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